네, 안녕하십니까. 신 교수입니다. 자, 우리 시장, 새로운 월요일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 시장이 상당히 좀 강하죠. 코스피도 1.39%, 코스닥은 3%가 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오늘 이제 호재가 좀 터지면서, 그게 이제 좀 반영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호재거리도 뭐 아무리 뭐니 해도 이제 금투세 부분이죠. 금투세를 민주당 쪽에서 폐지하기로 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심리적인 어떤 호재거리를 만들고 있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비자 면제 부분도, 중국이 꼭 이제 비자 부분뿐만이 아니라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뭔가 좀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중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좀 악화일로를 좀 걸으면서 좀 안 좋은데 중국이 좀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화해 제스처를 좀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분야에까지 확대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2차 전지도 오늘 강하죠. 아무래도 이제 노무라 증권 쪽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그 리포트를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모멘텀들이 지금 오늘 터지는 날입니다. 자, 일단 시장 그 환율이 요즘에 보면은 상당히 급등을 했다가 요 근래 한 2주째 환율이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엔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뭐 트럼프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강달러에 대한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신흥시장 쪽으로 훨씬 더 많은 이제 우려감을 낳는데 그런 불안감들이 조금은 고점은 찍었다. 그러니까 트럼프발 그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이 고점은 찍었다라고 보이고요. 이번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더 하락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1,400원 이상 뭐 지난번에 뭐 이제 뭐 한국은행 쪽에서 뭐 1,400원 이상 이런 것도 뭐 얘기하고 그러던데 그렇게까지 갈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저는. 1,400원까지 넘을까?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있고 그래서 뭐 그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고점은 찍지 않았을까 싶은 좀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시장에는 뭐 어쨌든 시장 바닥을 좀 다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기 때문에 뭐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안 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르고는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 수급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잠정 집계를 보면은 매도로 나옵니다. 창구 쪽도 매도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코스피가 상당히 종목들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파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 삼성전자 빼고는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는 그 물량이 뭐 235억밖에 안 되니까 삼성전자 빼고는 그래도 사는 것 같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꽤 많이 들어오죠. 이 시간에 1,900억 들어오는 거면은 상당히 외국인들 수급이 좀 세다 이렇게 보이고 코스피는 안 들어오지만 선물 쪽에서는 지금 5천억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 안 들어오는 부분들이 선물 쪽에서 이제 뭔가 상쇄되면서 시장이 뭐 코스피 시장도 상당히 좀 강한 모양새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이 그러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해본다면은 오늘 반등 나오는 게 내일도 반등 나오고 모레도 반등 나오고 이렇게 요번 주만 본다면은, 그렇게 될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당장에 뭐 내일 밤이면은 이제 대선도 있고요. 미국 대선. 또 대선 끝나면 FOMC도 있는데 요번 주에 상당히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만발하고 특히 이제 대선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그 글로벌한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글로벌한 증시에 다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경계감들이 아마 내일이면 또 부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오늘 막 따라잡고 흥분하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차분히 좀 기다리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요. 뭐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해리스가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어떤 시장의 섹터별로 움직임들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국내 증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지난 이제 뭐 수요일 날 명인들의 복귀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공개 방송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삼성전자의 이 위쪽에 있는 이게 삼성전자 차트고요. 위쪽에 있는 게 이격도 61선 이격도입니다. 그러니까 61선하고 가격하고의 얼마나 거리가 되느냐인데 삼성전자 61선 이격도가 요번에 80을 건드렸어요. 요번에 빠지면서 80을 건드린 게 언제 있냐면은 금융위기 때 있고요. 금융위기 이후로는 코로나 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 때만큼의 어떤 그 삼성전자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좀 악화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때 이후로는 어떻게 됐느냐면은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은 80 밑으로 떨어지면은 꼭 반등이 나오죠. 꼭 반등이 나옵니다. 80이 아니라 거의 한 70 밑으로만 빠져도 거의 반등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80 정도 빠지니까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내용상으로 삼성전자가 뭐 차트는 이렇다 치고 내용상으로 그러면 바닥이 맞느냐 하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지만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 본실적 발표되면서 이제는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4분기 때에는 또 이제 뭐 3분기보다는 틀림없이 또 이제 더 좋아지는 그 이익을 낼 테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지만은 굉장한 실망을 주고 있는 그 블랙웰에 대한 그 납품권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안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이고요. 삼성전자 바닥 잡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삼성전자나 올라가겠지 싶지만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차트하고 그리고 코스피 차트입니다. 위쪽이 삼성전자고요. 아래쪽이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으면 코스피는 꼭 바닥 잡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삼전이 반등 요렇게 기울기 나올 때 코스피는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요. 삼성전자가 여기 2020년도에도 반등이 나올 때 코스피는 꼭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리 지수에 미친 영향이 굉장하죠. 그래서 요번에 나스닥이 그렇게 가는데도 우리 시장이 못 간 것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금투세 부분도 있고 하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발목 잡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바닥 잡고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코스피 반등은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우리 시장 반등이 나오려면은 그 전제 조건은 꼭 미국 시장이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 미국 시장이 빠지는데 우리 시장이 반등 혼자서 못 나오죠. 아무리 뭐 디커플링 뭐 이런 얘기 하더라도 나쁜 쪽으로 커플링은 참 잘 되지만 좋은 쪽으로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 되기는 참 힘들어요, 우리 시장이. 그래서 미국 시장이 도와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뭐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선이 끝나게 되면 그 대선 이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선이 끝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봅니다.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 또는 해리스 트레이딩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주식시장의 성격상 미리 움직였다면은 대선 이후에는 오히려 잠잠해지면서 주식시장에는 이제 다른 이슈들로 이제 갈 텐데 그렇다면 뭐 미국 시장에 다른 이슈 뭐가 있을까 보면 금리 인하 기대는 계속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말이 또 나올 겁니다. 이제 연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허니문 랠리라는 단어가 이제 아마 이제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의 심리를 오히려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대선 결과 때문에 조금 흔들렸다 갈지 아니면 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도 재차 상승이 되고 나스닥이 한 번에 신고가를 달성을 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거고 이번 반등은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등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다. 요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미국 대선 이후의 장세고요. 그러면 코스피는 최소한 한 2680 정도까지는 그 121선까지는 일단은 오를 거고요. 그리고 잘하면은 거기를 돌파를 해서 2700, 60, 70 정도까지도
코스피가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번 주는 조금 이제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도 또 오르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번 주는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요번 주는 좀 넘겨보자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요번 주만 좀 관망하시면은 미국 시장에 흔들림이 있다 갈지 아니면은 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이후에 증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은요. 그러면은 뭐 특징주들 뭐 2차전지 뭐 당연히 이제 봐야 되겠죠. 2차전지 보시면은 뭐 다 올라갑니다. LG에너지 솔루션. 특히 이제 오늘 그 노무라 증권에서 에코프로 BM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매수로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2차전지 쪽,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제 내년 뭐 상반기 때 캐즘 바닥 이런 론이 상당히 좀 힘을 좀 얻고 있는 거죠. 다들 올라갑니다. 제가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11월 중순까지 모아가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또 따라잡기 하셔서 갑자기 물량을 확 시키보다는요. 오늘 조금 잡고 또 이제 미리미리 잡으셨던 분들은 조금씩 모아 오셨을 테니까 오늘도 그 정도 그냥 잡으시는 겁니다. 조금씩 잡으시면서 11월 중순까지 모아 가십시오. 모아 가시면은 요번에 올라가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코프로 BM도 요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고 그리고 뭐 LG에너지 솔루션도 다시 전고점 돌파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다. 이 흐름이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오늘 비중 크게 실어가지고 갑자기 많이 사고 그러지 마시고요. 계속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2차전지는. 유력한 종목들 뭐 다 오르죠. 예, 뭐 포스코프제도 오르고 응급제도 오르고 대주전자재료 또 장비 쪽 윤성 FNC 뭐 이런 종목들도 다 오릅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하셔가지고 대장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은 틀림없을 것 같고요. 반도체도 이제 뭐 삼성전자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SK하이닉스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뭐 미국의 엔비디아 좋죠. 뭐 다우지수에 이제 편입도 되고 해서 또 상당 기간 이제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겁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도 꺾이지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들도 시장 반등 나오면 당연히 반등이 나오죠. 오늘도 뭐 네오셈, 엑시콘 이런 유력한 종목들, 뭐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시총 큰 애들 다 뭐 오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계속해서 모아갈 만하고요. 또 바이오 요즘에 많이 조정을 좀 받았죠. 조정 받을 때 바이오는 제가 사야 된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신고가 한 번 더 낼 걸로 보고 있고 셀트리온도 반등 나온다고 그랬죠.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캠 같은 이런 종목들이 크게 꺾이질 않았어요. 이번에도 보면은. 그래서 이런 대장주들이 살아있다면은 반도체는 또 반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수급이 좀 뭔가 좀 돈이 좀 많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도 오르고 바이오도 오르고 2차전지도 오르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오르는 날들이 계속 될 텐데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순환매 형태로 돌아가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이게 빠질 때 사두면 올라가는 게 또 바이오니까요. 사두시면 좋고 중국발 이슈로 이제 올라가는 쪽이 오늘 여행하고 항공 쪽에 일단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발 이슈라는 게 이제 보면은 비자 면제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진짜 수혜를 받는 거는 비자 면제 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더 많이 간다 뭐 이런 거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뭐 항공주들이나 여행주들이 이제 수혜를 본다면은 수혜를 볼 거예요.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에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죠. 노랑풍선은 뭐 상한가 같네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매물을 좀 맞을 겁니다. 그리고 좀 중기적으로 좀 모아가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항공주에는 전 이게 크게 실적에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발 어떤 그런 이제 여객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비중이 요즘은 높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보다는 여행주에 조금 더 수혜를 줄 텐데 당장에는 단기 매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 바라보시는 분들은 한참 눌려가지고 또 옆으로 또 기간 조정이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화장품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많이 간다고 화장품이 더 잘 팔릴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냥 하나의 심리적인 이슈라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은 찍은 것 같죠. 저는 이제 미국발 중소형 화장품주들 더 선호한다 그랬습니다. 실리콘투, CNC 인터내셔널 엄청 빠졌죠. 실적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저는 더 선호하고요.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쪽도 바닥은 잡은 듯 싶고요. 단지 이제 이런 쪽 투자하시려면 좀 중기적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오늘 또 잘 가는 쪽이 뭐 엔터주들, 제가 엔터주들은 꾸준히 말씀드렸죠. 예, 이제 동절기, 특히 이제 12월 그 크리스마스 시즌 보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이브 뭐 17만 원 이해 사실 분들은 지금 수익권이시니까 들고 있을 만하고, 지금 매수가, 지금도 뭐 그 매수가 가능은 할 것 같은데, 큰 수익률보다는 저는 하이브 기준으로 봤을 적에 뭐 한 21만 원이나 22만 원 정도 봐요. 올해 목표가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JYP 엔터도 이제 오늘 오르는데, 오늘 뭐 이제 이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조금 재계약권 때문에 좀 눌려 있었는데 뭐 다 오르게 되면 다 오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SM 빼고 하이브나 JYP 엔터나 또는 YG 쪽, 그리고 최선 호주는 하이브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또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열린 룸이 하이브 기준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뭐 이제 전략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에 대해 가지고 특히 국내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낙관적으로 본다 말씀을 드렸어요. 단지 이제 대선 이후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대선이 그 내일 밤에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그러면은 그 집계가 한 목요일, 늦어지면 금요일까지도 갑니다. 집계가. 그리고 대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된 이후에, 근데 이제 그게 또 언제냐면은 FOMC 금리 인하와 맞물리죠. 금리 인하를 이번에 거의 할 걸로 보죠. 근데 만약에 FOMC에서 금리 인하 이번에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데 아마 할 거예요. 이제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기대치 못 미치게 나왔기 때문에 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FOMC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이제 대선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 이제 시장이 반응을 할 텐데, 시장이 반응을 할 때 한번 흔들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또 뭐 가령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뭐 트럼프의 불복 얘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해리스가 된다면은, 또는 이제 뭐 트럼프가 당선이 뭐 된다면은 또 다른 뭐 어떤 이슈들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쨌든 좀 관망하면서 오늘처럼 시장이 이렇게 좋을 때는 좋은가 보다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게 좋죠. 따라잡기보다는. 그리고 좀 관망을 하면서 미국 대선에 의한 시장 변동이 나올 경우에 그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바라보고, 아니면 이제 미국 대선 끝난 이후에 시장이 오히려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사도 결코 늦지 않다. 또 2차 전지나 반도체 쪽은 제가 모아가자고 했으니까 조금씩 이제 뭐 내일 눌린다면 또 모으고 이렇게 해가면서 지금은 좀 조용하게 모아갈 시기고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는 섹터는 이제 반바지. 시장이 올라가면은 지수가 올라가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을 따라서 올라가는 섹터는 정확하게 올라가는 섹터는 딱 세 군데죠.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는 꼭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시장을 움직이는 섹터고 그만큼의 이제 규모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꼭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바이오와 2차 전지 쪽을 조용히 모아가면은, 그러면은 대선 이후에 또 흔들리면 그때 한번 좀 크게 또 한번 사고, 이런 이제 방식으로 대선 이후에, 미국 대선 이후에 시장 반등을 좀 준비하는 그런 구간으로 뭐 삼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이제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이제 하방 지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분명히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미국 시장도 지금 이미 나스닥이 지금 많이 오르네요. 0.3% 정도 오르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대선에 대한 불안감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대선 이후에 장세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많이 작동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지 이번 주의 불확실성은 조금 관망을 좀 하면서 많이 사지 말고 모아가자 하는 방식만 취하시면은 저는 미국 대선 이후에 우리한테 큰 기회가 올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기분 좋은 월요일이네요. 거인의 시선 신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